된 김화성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는 공연 예매 웹사이트 픽고입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개요를 소개한 뒤 구성과 핵심 기능, 그리고 실험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트러블 슈팅 사례와 진행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에서는 주제와 목표, 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연극, 뮤지컬, 콘서트, 무용 등 다양한 플랫폼을 아우를 수 있는 공연 예매 웹사이트입니다. 실서비스 운영보다는 기술적인 도전을 중심으로 진행했고, 특히 대기업 시스템, 좌석의 동시성 제어, 예매 및 결제 흐름의 정합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실제 예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파크의 경우 왼쪽 사진처럼 특정 구역을 클릭해도 화면 확대가 되지 않아 좌석 선택이 매우 어렵고, 오른쪽 사진처럼 팝업 UI 자체도 반응형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창 크기를 조절해도 실제 화면 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 경험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단순한 기능 구현을 넘어서 기술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이 많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실제 서비스처럼 대용량 서비스, 대용량 트래픽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고 서버를 분리하거나 스케일에 대응하는 구조를 고민해봤습니다. 또 예매와 같은 민감한 기능에서 흐름의 정합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성능 테스트 도구를 활용해 병목 지점을 분석하고 리팩토링을 해보는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 로그와 상태를 시각화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구축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로 직접 구현하며 테스트하며 검증해본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프로젝트 구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열의 바탕으로 저희가 어떤 기술을 스택을 사용했고, 어떤 식으로 ERD, 아키텍처, 그리고 서버 분리를 구성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기술 스택인데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프링부트와 리액트 기반의 웹 서비스이며, 레디스와 MySQL 중심으로 상태 및 데이터를 관리하고, 도커, AWS, GitHub 액션스를 통해 자동화된 배포와 인프라 구성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 ERD입니다. 공은 예매 시스템에서 핵심이 되는 도메인들을 중심으로 설계했으며, 주요 엔티티로는 공연, 회차, 좌석, 회원, 예매, 결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공연은 여러 회차와 좌석을 가질 수 있고, 좌석은 공연 회차 기준으로 동적으로 생성되어 불필요한 리소스 낭비를 줄였습니다. 사용자의 예매는 특정 좌석과 연결되며 예매에서 결제로 이어지는 흐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각 도메인의 책임을 분리함으로써 유지 보수가 쉽고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저희 피코 서비스의 전체 아키텍처 구성도입니다. 크게 보면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메인 서버와 아래 서버 상태와 로그를 수집하는 모니터링 서버, 이렇게 두 개의 주요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예매 페이지에 접속하면 요청은 엔진엑스 리버스 프록시를 거쳐 스프링 서버 API로 전달됩니다. 스프링 서버는 요청 내용을 처리하며 필요한 데이터는 MySQL과 레디스에서 읽거나 저장합니다. 대기열과 관련된 실시간 상태 변화는 레디스 스트림을 통해 기록되고, 서버는 서버센트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상태를 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결제는 토스 페이먼트 API, 공연 정보는 코피스 API, 소셜 로그에는 카카오 API를 활용해 구현했습니다. 서버 리소스나 JVM 상태 정보는 프로메테우스가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그래프 하나를 통해 시각화하여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초기에 저희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서버에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미 API, 대기열 처리, 그리고 매트릭스까지 모두 한 서버에서 처리하다 보니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프로메테우스가 주기적으로 매트릭을 수집할 때마다 I/O 작업이 집중되면서 예매 API나 대기열 처리에 간헐적인 지연이 생기고,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시에도 매트릭 수집이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조를 개선하여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메인 서버와
모니터링 및 부하 테스트를 담당하는 매트릭 전용 서버로 분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서버가 자신이 맡은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성능 테스트 결과가 훨씬 일관되고 명확해졌으며, 운영 중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피코 서비스의 핵심 기능 구현 내용입니다. 크게 나눠서 대기업 시스템, 그리고 그 외의 핵심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인 대기업 시스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버의 과부하를 방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공정한 입장 순서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열 시스템을 직접 구현했습니다. 사용자가 예매 페이지에 접속하면 레디스 솔티드 셋의 입장 시간 기준으로 정렬되어 저장됩니다. 이를 통해 순서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버는 대기 상태를 레디스 스트림에 기록하고 서버 센트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본인의 대기 상태나 입장 여부를 전달합니다. 입장은 일정 주기로 실행되는 스케줄러를 통해 처리되며 TPS 기준으로 한 번에 입장 가능한 인원을 조절하여 서버 과부하를 방지합니다. 예매 시스템에서는 대기열 시스템 이외에도 좌석 선택 시 동시성 문제와 예매에서 결제까지 흐름의 정합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좌석 선택은 DBA 유니크 제약 조건을 활용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좌석을 선택해도 최종 한 명만 예매 성공이 되도록 처리했습니다. 예매 이후에는 토스 API 연동하여 실제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예매 및 결제가 일정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스케줄러가 좌석 점유를 자동 해제합니다. 추가적으로 관리자용 대시보드를 통해 전체 예약 현황, 사용자 로그를 그래프나 기반으로 시각화해 운영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진행한 기능에 대해 시연 영상을 보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회원가입을 진행할 때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메일을 확인하고 인증 코드를 복사합니다. 인증번호를 통해 인증 코드를 확인하고 비밀번호와 닉네임을 입력합니다. 회원가입에 성공하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추가하지 않았지만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서도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공연 상세 페이지에서는 코피스 API를 통해 불러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진행 중인 공연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공연 정보에서는 관람 안내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 포스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상단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연 중 인기 공연 10개를 메인 포스터와 함께 불러옵니다. 장르별 랭킹에서는 장르별로 조회수가 높은 3개의 공연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픈 예정 공연에서는 아직 공연 중이지 않은 공연들을 공연 예정일과 함께 보여줍니다. 상단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 편리하게 장르별 공연들을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에 대한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렬 편의를 위해서 최신순, 조회순, 개막 예정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예매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제 테스트에서는 대기열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900명 동시 요청으로 대기열 기능을 검증했습니다. 위와 같이 대기를 하고 차례가 오면은 좌석 예매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 화면에서 구역을 선택하면
확대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선택하고 예매하기를 누르면 결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돌아가기를 진행하면 다시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다시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QR코드를 통해 테스트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메일에 예약 내역이 전송됩니다. 또한 마이페이지에서 예약 내역을 확인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 탈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하나를 통해서 이시트 서버와 JVM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용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체 API 통계, 예약, 멤버 통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능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이 기능들을 구현하면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시스템, 좌석 동식성 처리, 예매 및 결제 흐름, 공연 데이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겪은 문제는 대기업 시스템 구현 시 기술 선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예매 시스템 특성상 특정 시점에서 수천 명의 요청이 몰리기 때문에 순서 보장과 실시간 처리, 그리고 안정적인 연결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카프카는 확장성과 내구성 면에서 뛰어나지만 운영 인프라가 복잡하고 과한 면이 있어 저희는 레디스 스트림을 선택했습니다. 순서가 보장되고 각 메시지의 소비 상태도 관리할 수 있어 대기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결 방식은 SSE와 웹소켓을 고민했는데 단방향 통신만으로 충분하고 브라우저 호환성이 좋으며 인프라 부담이 적은 SSE를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레디스 스트림과 SSE 조합을 사용하게 되었고 대기열 이벤트는 레디스에 저장되고 스프링 서버가 이를 읽어 클라이언트의 SSE를 통해 실시간 전달하는 구조로 구현했습니다. 두 번째 대기열 문제는 SSE 수신 지원 문제입니다. 저희가 대기열 테스트를 위해 약 900명의 사용자 요청을 동시에 시뮬레이션 했을 때 SSE 메시지가 일정하게 도착하지 않고 지연되거나 순서가 밀리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SSE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락이 걸려 있고 비동기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였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락을 제거하고 메시지 퍼블리시 자체를 완전히 비동기로 전환했으며 익세큐터를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개선한 결과 메시지 전송 속도는 약 3배 이상 빨라졌고 SSE 수신 주기도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좌석 동시성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 예매 시스템에서는 아무래도 특정 인기 좌석을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락 방식은 낙관적 락이 좋을지, 비관적 락이 좋을지, 그리고 좌석은 공연 회차가 생길 때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예매 시점에 생성하는 게 좋을지 여러 방안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예매 시점에 좌석을 동적으로 생성하고 DBA 유니크 제약 조건을 중복으로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좌석을 선택하더라도 성공한 한 명만 예매를 완료하게 되고 나머지는 제약 조건 위반으로 자동으로 막히는 구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구현도 간단해지며 성능적으로 무리가 없었습니다. 예매 시스템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예매 후 결제를 안 하거나 결제 도중 오류가 나서 승인 처리가 누락되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좌석이 점유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되고 결국 다른 사용자들은 그 좌석을 예매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태별 TTL을 설정하고 스프링 스케줄러를 활용한 만료 처리 로직을 설계했습니다. 예약은 되었지만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좌석은 일정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 상태로 바뀌고 좌석 점유도 해제되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좌석을 점유하는 악성 유저도 방지할 수 있었고 전체 예매의 흐름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은 외부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마주쳤던 문제와 해결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공연 정보를 외부 API로 받아오는 구조였는데 여기서 큰 문제는 응답 지원과 서버 과부하였습니다. 먼저 외부 API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공연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오는데 최대 10분 이상 걸렸고 공연이 등록되면서 수천 개의 좌석이 한꺼번에 생성되다 보니 부하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API 호출은 비동기 병렬 처리로 변경했습니다. 둘째, 좌석 생성 방식도 공연 등록 시 좌석을 미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매 시점에만 좌석을 생성하는 지연 생성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비동기 처리를 통해 데이터 생성 시간을 10분에서 2분으로 줄였고 좌석 생성 방식 변화를 통해 2분에서 20초 이내로 줄이고 초기 서버 부하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로그 저장 처리로 인한 서버 지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모니터링에 필요한 모든 로그를 서비스 로직에 동기적으로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요청 응답 흐름 안에서 로그 저장까지 마무리해야 하다 보니 트래픽이 몰릴 경우 전체 서버 응답이 늦어지고 타임아웃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그 저장 방식을 비동기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변경한 결과 서버의 응답 속도는 빨라졌고 타임아웃 문제도 해결됐으며 시스템의 전체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팀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기획하고 개발하고 협업했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수행 절차와 방법, 두 번째는 수행 경과, 그리고 마지막은 팀 구성과 역할 분담입니다. 저희는 기획 및 설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초기 3일 동안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고 UID와 API 명세를 꼼꼼히 작성하면서 전체 개발 방향을 확실히 잡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총 3차례의 스프린트로 나누어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각 스프린트마다 핵심 기능 구현, 구조 개선 및 추가 기능, 성능 검증 및 리팩토링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초반 설계에 충분한 시간을 들인 덕분에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팀원 간 협업도 훨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스프린트에서는 핵심 기능 구현 및 배포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CI/CD 구축, 예매 기능, 회원 기능, 공연 데이터 저장 등 1인 트래픽 기준으로 예매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차 스프린트에서는 트래픽 대응 구조와 추가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대기열 시스템을 도입하고 결제 연동과 좌석 동시성 처리를 구현했으며 관리 기능과 리뷰 기능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3차 스프린트에서는 전체 시스템을 다듬고 검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도어 테스트와 성능 분석을 진행하면서 구조를 리팩토링했고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면서 운영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프로젝트 결과물의 완성도는 내부적으로 7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열 시스템, 동시성 제어, 예매 결제 흐름 등 핵심 목표는 충실히 구현됐지만 아직 프론트 연동이 안 된 기능도 일부 남아있어 완성도 면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잘한 점은 스프린트를 나누어 점진적으로 기능을 완성해 나간 점입니다. 덕분에 구조적인 설계와 구현 모두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기열 설계, 레이트 리미트 적용, 좌석 동시성 제어 등을 구현하며 대규모 트래픽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레디스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 구현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서버 확장을 고려 인프라를 보완하고 프론트 연동이 누락된 일부 기능을 완성해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